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수용 무효 판결과 관련해 김한욱 JDC 이사장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켜 유감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습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에서 20, 30대 남성 4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사망자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보수단체가 제기한 4.3 희생자 재심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폭도란 누명을 뒤집어 쓴 수형인들이 60여 년 동안 겪어온 고통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김한욱 JDC 이사장이 도민사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 수습책은 제시하지 못했고 시민단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시설인 유원지로 개발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분양형 콘도미니엄은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고 이를 위한 토지 강제 수용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1일 만에 김한욱 JDC 이사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도민사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를 계속 진행할지와 토지주와의 협의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이번 판결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TF팀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26군데 유원지에 나머지 개발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라며 공익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사회단체는 숙박시설에만 편중된 대규모 개발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했습니다. JDC 조직 자체를 위한 그런 개발들을 해왔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제주도 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JDC는 뒤늦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판결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부터 하자는 원론적인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수습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논란과 관련해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강경식 의원은 오늘 영어교육도시 관련 현안 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와 JDC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도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성균 의원도 JDC는 국제학교 성공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JDC가 중심이 돼 많은 토론을 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허향진 제주대 총장이 증빙 자료도 없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업무 추진비가 허술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향진 제주대 총장이 지난해 사용한 업무 추진비는 4,300만 원. 이 돈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재정을 지원하는 학부모 단체인 이른바 기성회에 내는 돈입니다. 해마다 국회의 예산과 결산 심사를 받는 국립대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달리 회계 비전문가인 학부모 2명이 감사인 기성회와 대학 자체 감사만 받았습니다. 제대로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이 제대로 맞았느냐 그런가만 보는 거지 뭘 얼마에 샀느냐 그 색색하게 볼 수는 사실 없거든요. 교육부가 4, 5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지만 기성회비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기성회 예산 편성은 또 뭐 기성회 회장이라든지 일단 그 학부모들이 내는 돈의 그 어떤 성격 아니겠어요? 결국 국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일면서
올해부터 기성회비는 사라지고 대학회계로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대학회계는 총장이 예산 편성권을 갖게 돼 총장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기성회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사는 받지 않고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업무 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내 한 해수욕장의 텐트 안에서 어젯밤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사망자의 집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20, 30대 남성 4명이 집단 사망한 채 발견된 해수욕장 야영장. 텐트 안에서는 연탄과 화덕이 발견됐고 출입구는 청테이프로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사망자는 제주에 사는 26살 A씨와 32살 H씨, 광주의 39살 J씨와 전북의 31살 P씨. 발견 당시 모두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은 선홍빛을 띠는 전형적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징후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주 출신 H씨의 가족들은 집안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대출금과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문제로 괴로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때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또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자주 했다가 경찰은 어제 제주 출신 사망자 2명의 가족이 낌새가 이상하다며 미귀가 신고를 하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나이와 주소가 다른 남성들이 서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밝혀내기 위해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 부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4.3 추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희생자 재심사 논란이 일면서 올해도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무산됐는데요. 법적 근거도 없는 재심사 주장 때문에 유족들의 상처만 깊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3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 참석자들의 관심은 논란이 일고 있는 4.3 희생자 재심사에 쏠렸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이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재심사 논란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 4.3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4.3 특별법 어디에도 재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행정자치부, 특별자치도가 나서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희생자 결정과 관련된 것은 행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수단체의 4.3 흔들기가 60여 년간 앓고 있는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 4.3 희생 유족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재트라우마의 문제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처가 겨우 아물려고 하는데 여기에 다시 대못질을 해버리면 4.3 진상보고서와 대통령의 사과, 국가 추념일 지정까지 진일보한 성과를 거둬왔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는데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폭도란 누명을 뒤집어 쓴 수형인들에게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냉대와 감시를 견뎌왔지만 빨간 딱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1962년 새마을운동의 전신인 재건국민운동본부로부터 받은 낡은 표창장.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섰고 한국전쟁 때는 자원 입대해 6.25 참전 유공자가 됐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내란죄를 뒤집어쓰고 인천 형무소에 gat혔던 이보연 할아버지. 빨갱이가 아니라 애국자임을 증명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징역 살아니까 전과자니까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뭐 죄라도 좀 어떻게 만회가 될까 해가지고 열심히 한 거죠. 4.3 수형인들은 풀려난 뒤에도 1980년대까지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돼 군과 경찰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경찰서에 보고해야 했고 해외여행은커녕 다른 지방 출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연좌제에 걸려 숱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내 동생들이 뭐 할 때 그 누나 전과를 덜 매겼대요. 이 전과를 그 전과 때문에 안 될까봐 참 겁이 내 동생이 겁이 좀 나더래요. 지난 2002년 정부가 4.3 희생자를 인정한 뒤에도 수영인들의 심사는 마지막까지 보류됐습니다. 희생자로 인정된 뒤에도 보수단체가 제기한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에 휘말렸고 지금도 희생자가 아닌 범죄자라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4.3 증언 본풀이 마당이 오늘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4.3 연구소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4.3 당시 부모를 모두 잃은 양치부 씨와 포탄 파편을 맞은 김순혜 씨 부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 사건으로 부친을 잃은 양용혜 씨 등이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본풀이 마당은 4.3 체험자들이 평생 마음속에 쌓여온 기억들을 풀어내면서 자기 치유를 하고 4.3의 진실을 후세대에게 알리는 행사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제주도청 간부회의에서 4.3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4.3은 제주도민 모두에게 제2의 제삿날이라며 유족들이 조그만 불편도 없도록 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경건하게 역사적 아픔을 대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업계나 공직 출신이 몰려 있으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원 공모에서 배제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38km 해상에서 중국 주산 선적의 300톤급 중국 어선이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로 납포됐습니다. 이 어선은 해경의 검문 검색을 거부한 뒤 3km 이상 달아나다 해경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귀포시 표선 남쪽 5.5km 해상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체가 떠 있는 것을 어선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키 170cm의 국방색 셔츠와 체크무늬 바지, 갈색 등산화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해경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